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주 주식의 대장주, 주식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당 기법과 관련 종목들 방송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업종,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2,500포인트를 돌파해야지만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부딪히고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장 2,400포인트에서 지지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반도체 업종과 상승과 함께 2,4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상승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주도 업종, 테마가 없다 보니까 현재 위치 2,400포인트 위에서 코스피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주도 섹터, 어떤 테마들, 어떤 업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이슈와 해당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조선 선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선 선박 상선을 확대하기 위한 선박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해당 선박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선박이 상선이 5,500척이 넘는데 반해 미국의 선박은 80척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좀 자체적으로 선박을 확대하고 상선을 늘리겠다. 그러면서 선박 관련된 상선을 3배 수준으로 늘리는 250척 수준으로 늘리는 그런 선박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선박을 늘리면서 미국의 선박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내 동맹국과 조선업을 협력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에는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전망이라든가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테마는 원전 관련된 테마인데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테마는 현 정부의 좀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방산주와 함께 굉장히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던 테마입니다. 최근 계엄령, 탄핵 이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금 좀씩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정부에서 원전을 갖다가 미룬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으로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저점에서 다시금 끌어올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가 불안정해지기는 했지만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도 받은 지금 조 단위의 그래도 잭팟이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동남아 태국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원전을 도입할 예정인데 2050년까지 20기를 갖다가 건설한다라는 계획인데 해당 수주 국내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원전 관련된 종목들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의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시 뒤에 차트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저와 함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의된 선박법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중공업 관련, 조선 선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선박 관련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워낙에 좀 유명한 종목이고 현대그룹,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특히나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기법인데 해당 기법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종목이고 현재 추세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는 15만 원 부근, 올해 6월, 7월부터 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 이후로 해당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시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제가 역사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5만 원 부근 돌파하면서 그 이후로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정말 조선 선제 관련된 조선업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시세 분출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무리 단계까지는 아직도 좀 더 긴 상승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26만 원 수준인데 26만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충분히 30만 원 이상, 잘 가면은 한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마지막 단계 시세 분출 이후에 장대 양봉이라든가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 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항상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지난달에 11월 달 말쯤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4,500원 부근을 돌파하다가 돌파 못하고 잠시 밀렸다 다시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그러면서 추세 상승
아직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특히나 뭐 잠수함 수주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슈도 많이 있고 호재가 많은 종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월봉상에서 보면은 충분히 아직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52주 최고점 돌파는 5,000원 부근 돌파 시점부터 해서 지금도 한 8,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중간중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다시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 52주 최고점을 혹시나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가 잡고 보시더라도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5,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합니다. 다만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하셔서 좀 단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 타점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해당 종목도 이제 HJ 중공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는 반면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갖다가 한 방향으로 타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하는 흐름으로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21만 원만 이탈 안 하면 해당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24만 원 부근에는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24만 원 부근에서 좀 부딪힘 나오고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셔가지고 조정받으면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매수 타점 잡고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조선업종은 워낙 이제 추세 자체가 전체 업종이 수주 물량도 많고 그다음 추세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조선선제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재무라든가 기본적인 분석이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고 해당 세 가지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다가 한번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관련된 좀 정책 위주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수주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원전 관련된 예산이 뭐 삭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또한 이번에 이제 뭐 터키 원전 관련돼서는 수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루마니아, 유럽에서 이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재생산하는 리모델링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 이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탄핵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국전력이 있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이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전기술 살펴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적으로는 주가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한 30% 이상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좀 아예 최고점 같은 경우는 98,000원인데 현재 한 5만 원 아래로도 살짝 내려왔었기 때문에 한 40~50%까지도 빠진 상황에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반등 추세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못해도 한 62,000원까지는 단기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엄청난 호재와 함께 수급이 붙어야지만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지만 추세 상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만 원을 재이탈하게 되면 손절도 생각해야 되는 위치다. 왜냐하면은 한 번 하락을 했던 종목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이 안 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상승을 노려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7만 원 부근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대형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같은 이제 원전 테마주이고 뭐 발전소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차트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8,800원 부근을 꼭 지지를 받아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한전기술에 비해서는 시가총액도 조금은 더 적고 한전산업이 변동성이 더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수급 들어왔지만 10,000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부딪힌 모습이 나왔는데, 좀 짧게 상승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1,5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13,000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만 11,500원까지 목표로 해서 짧은 관점으로다가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8,800원 재이탈하게 되면 해당 종목이 정말 긴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량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인데 해당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이슈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좀 짧게 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원전 관련돼서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두 종목도 그렇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갖다가 좀 많이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2,700원 위로 올라와 줘야지만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역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700원 돌파 못하게 되면은 매수 타점은 조금은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지면은 2,200원 부근 이탈 나오고 추세 하락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선박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거는 이제 선박 관련된 종목 세 종목 말씀드린 거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수급 들어오면 그때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뭐 어떤 업종 테마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어서 기법과 시장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는 기법, 그리고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으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천국의 계단 기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국의 계단 기법, 그리고 앞서서 한번 뭐 몇 번 설명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 그 밖의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 계속해서 천국의 계단 기법을 최근 들어서 강조를 하느냐? 시장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2,500선도 돌파 못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고 시장의 주도주,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예전에 뭐 2017년 대세 상승장,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대세 상승장, 이럴 때에는
어떤 종목, 어떤 테마든지 잘 잡아놓으면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고 솔직히 말해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에서는 어떤 테마든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적게 눌리고 큰 상승이 나오고 수익을 갖다가 좀 크게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는 천국의 계단 기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몇 번 이제 설명드려서 나도 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서 한번 해당 천국의 계단 기법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주도주,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하는 기법이 있고 어떤 거는 반등을 노리는 이제 저점을 공략하는 그런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기법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은 예상보다 만약에 해당 반등 구간이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만약에 이 반등이 길어지게 되면 정말 1년이나 2년까지도 오래오래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어쩌다가 뭐 이슈가 나오면은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이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뭐 1년, 2년이 아니고 뭐 한 달 혹은 일주일 혹은 바로 다음날 반등,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한 상승이 나오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들이 대부분이 대장주이고 주도주인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근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갭이라는 거는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거나 낮은 그런 상황에서 공간이 생기는 걸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갭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게 52주 최고점이에요. 바로 전 고점인데 이 고점을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돌파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해요? 갭을 띄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일 종가 보면은 요때는 상한가였어요. 그죠? 상한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돌파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요 공간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장중에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결론은 이 위치를 지키면서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도 상승이 나왔다. 이게 뭐 다음 차트는 안 보여서 그렇겠지만 일단 갭에 대해서 어떤 게 갭이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HD 현대중공업도 보여드렸잖아요. 월봉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52주를 돌파한 이후로 해당 종목의 상장일의 최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 이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검정색 선이 52주 최고점인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다가 딱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뭐 HDD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뭐 HJ중공업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폭등이 계속해서 이 종목은 쉬지도 않고 가네라는 종목들 자세히 보면은 해당 종목의 상장일의 최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가는 그런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점부터는 분할로다가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방향이 당연히 좋겠죠. 자, 마지막 특징. 상승 끝부분에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서 뭐 꼬리를 단 음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현대중공업을 설명드릴 때도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안 나왔다. 뭐냐?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그냥 계속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히 대량 거래량을 포함한 뭐 음봉이 나오든 긴 꼬리를 달든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해당 종목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었고 경영권 분쟁으로 240만 원까지 갔어요. 몇십만 원 하던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했던 종목이.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긴 꼬리를 단 거래대금을 포함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제일 고점에서 한번 흐름을 보면 제가 조금 뒤에 에코프로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모습이 꼭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고점인지 난 모르겠어. 쉽게 변동성, 거래량 포함한 이런 긴 꼬리가 달리든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고점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요 기법을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어떤 특성, 어떤 세 가지 기법 이 있느냐,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일단은 제일 강조하는 52주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돌파를 해야 되냐? 52주 최고점이 뭐냐면은 52주 1년이거든요. 1년. 최근 1년에 제일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돌파 못했던 매물대를 뛰어넘었다. 또한 세력이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아니면 돈 많은 세력이 됐든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걸 막기 위해서 52주를 갭을 띄어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오는 구간이고 오히려 높을수록 이제 물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물량들은 다 소화를 하고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2주를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제 더 나올 물량이 거의 없다. 그만큼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20일 이평선은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에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물론 살짝 이탈이 나왔다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의 대장주들은 대부분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이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로 오히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봉도 물론 거래대금 눈으로 보이시겠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이런 최소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막 올렸다가 마지막에 쫙 빼서 뭐 꼬리를 달면은 보통 이렇게 꼬리를 달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은 종목이고 흐름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있어요. 다만 거래량 거래대금은 이미 돈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는데 최소한 지난달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요 세 가지만 알면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간 천국의 계단 기법 대장주 주도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동신건설이라고 최근 들어서 뭐 계엄령이라든가 그다음 탄핵 이슈가 있으면서 반대 이제 정치인들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앞서서 52주 최고점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해당 이슈, 탄핵 이슈, 그 다음에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났죠. 상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한가 때가 아니고 그 다음 상한가 때 상한가 이후에 꼬리를 달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52주 위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52주를 어떻게 돌파했어요? 예, 갭을 띄우면서 돌파를 했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차트는 좀 잘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뭐 에이텍이라든가 관련주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52주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면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으로 2배 이상 나왔다라는 거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20일 이평선을 지지 안 받고 그냥 5일선을 갖다가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대장주들이 보통 이런 움직임이고 대봉 LS라는 종목, 이제 위고비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의 종목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그동안 돌파 못했던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한다. 갭을 띄우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걸 막고 그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갭을 띄우는데 정확히 52주 돌파하는 시점에 이런 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여요? 이 검정색 선 52주 최고점인데 중요한 거는 요 앞서서 52주 그다음에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물량 나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 52주 최고점을 지지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87% 상승이 나온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매물대를 돌파했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런 만큼 해당 위치를 그 다음부터는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다 진행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000원 부근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보시면은 해당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52주 최고점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890%.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52주 최고점 돌파 당시에 27,000원, 3만 원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움직였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 아래로는 이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거래량, 거래대금 포함한 상승이 나오고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물론 액면 분할 때문에 지금은 30만 원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뭐 15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대금 포함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하락 추세로다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1000%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떤 테마든 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됐든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가 됐든 뭐 위고비에 관련된 종목이 뭐 대봉 LS가 됐든 어떤 업종, 어떤 테마의 대장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기법에 다 적용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런 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무서워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많거든요. 항상 달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달린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대박 종목,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많이 먹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는 거는 물린 종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목표치가 한 2배야. 그래서 이거 2배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 팔 거야 하면서 몇 년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수익을 갖다가 실현을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그럼 그 10만 원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 만큼 자산이 빠르게 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빨리빨리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걸 갖다가 시장 트렌드를 따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초기 자금, 내가 1,000만 원으로다가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매일 1%씩 수익이 나면은 1%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 중에 매일 1%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2배 만드는데 드는 기간은 며칠이 걸리냐면은 70일이 걸립니다. 3개월도 안 되잖아요. 근데 3개월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도 매일 1%씩 수익 난다라고 하면 3개월도 안 돼서 2배, 2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3%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24일이면은 2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식은 수익금을 다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산이 불어난다. 자, 1,000만 원 1%씩 1년 동안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얼마일까요? 자,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늘어납니다. 왜? 매일 1%씩 수익이 났고 그 1% 수익 난 걸 다음날 다시금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물론 매일 1%씩 수익 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뭐 손절을 치기도 하고 하겠지만 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나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배 목표로다가 뭐 삼성전자를 지금 뭐 5만 원에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만에 10만 원까지 올라가긴 어렵잖아요. 분명히 최소한 몇 개월,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10만 원까지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 나는 100%꼭 수익 내고 싶어. 그래서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1년 동안 걸려서 냈어.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1년 걸려서 100% 수익이 나면은 2천만 원. 아유, 훌륭하죠. 하지만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다가 수익 내는 것보다 매일 1%씩 1년 수익 나면 3,00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갖고 3억이 된다. 그런 만큼 하나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매일 수익 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나는 매일 이렇게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저도 매일매일 이제 오전에 뭐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뭐 교육도 해드리고 뭐 실질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도 안내를 드린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12월 9일날 아톤이라는 종목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얼마 이하에서 수익주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일 지난 13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라이브 교육했을 때는 수익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해당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죠? 수익 실현했고 엑스게이트 역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해당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 4시간 보면은 1시간 전에 말씀드리고 1시간 뒤에 바로 VI 걸리면서 20% 이상 폭등 나왔단 말이에요. 보신 분들도 아마 교육방에 계실 거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중요한 거는 매일 오전에 교육을 통해서 혹은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에 맞춰서 주목받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주식을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 잘 하시면은 뭐 교수님들이나 또 정말 이제 고수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주식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혹시 내가 바빠서 공부를 못하고 교육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오시면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고 얼마에 공략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방에 오셔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안내 받으시고 뒤에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가장 중요한, 아예 기법도 좋고, 주식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겠는데 나는 빠르게 어떤 종목을 그래서 사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해당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교육방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드론 관련돼서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제가 대장주를 갖다 공략하는 기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종목 드론 관련 대장주인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최근 들어서 드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송 시스템도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정찰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무기로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우크라이나 드론 최전선에서 1000km 떨어진 러시아 카잔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무기로도 쓸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도 드론이 앞으로 생활에 많이 쓰일 거고 사업 역시도 엄청나게 확장이 될 거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활에 지금 이미 들어온 상황이고요. 드론은 로켓부터 항공모함까지 확보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실생활은 물론이고 전쟁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해당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이다. 근데 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들은 크게 가니까 대장이긴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거든요. 물론 작년에 살짝 손실을 보기는 했습니다. 손실을 보기는 했는데 유보율 1000% 이상 그리고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작년에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했지만 보시면 올해 충분히 흑자로다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는 다시금 재정적 안정화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매출과 수익성 역시도 올 한해 이제 내년이죠. 25년도부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냐 아니냐 시장의 대장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냐 없냐인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한 이후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조정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마무리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52주 최고점 5,200원 부근과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 부근까지 5,2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이다. 눌림은 어느 정도 이미 다 받았고 충분히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2주를 지지받으면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초입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6,000원 이하로다가 분할로다가 진입을 하시면 되고 1차 목표가 6,700원 한 10% 조금 넘게 수익을 갖다 목표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700원 돌파하면 추가적 상승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추세 상승으로 나오면서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가 5,100원으로 잡고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만 손절가는 어떤 종목이든지 잡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52주 최고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만 꼭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한화오션은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하시겠지만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미국 조선업
공시법이 이제 다시금 개정되면서 발의되면서 국내 K조선에도 수주가 예상이 되고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일단 중국 상선이 굉장히 앞서서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선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 상선은 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겸 그리고 미국의 상선도 늘릴 겸해서 우리 동맹 국가와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수주 역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을 해서 같은 어차피 그룹사잖아요. 협력을 해서 수출형 잠수함 연료 전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필리 공장도 이제 인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만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 역시도 올해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앞서서 7조 원인데 지금 10조 원까지 수주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늘고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도 작년까지는 매년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다시금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구조 역시도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신용등급도 다시 조정받으면서 상향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화 추세에 있다. 매출은 매출, 수익성임 수익성, 재무구조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 얼마 전에 살짝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이탈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금 상승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다시금 실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대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월봉을 보게 되면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의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대금 거의 압도하거든요. 그만큼 이미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다라는 거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36,000원 이하로만 진행하시면 되고 목표가 39,000원 최소한도 10% 이상 상승 나오고 추가적 상승 나오면은 5만 원도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32,0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하신 종목. 이제 히든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해당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앞서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원전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게 52주 최고점입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52주 최고점 딱 지지받고 다시금 반등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정확히 대장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종목이다. 이미 교육방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타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22년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 이후로 흑자 그리고 수익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물론 유보율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증권사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서 다시 재차 반등으로 전환되는 딱 매수하기 적기인 종목인데 매수가는 16,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2만 원, 1차 목표가 2만 원인데 중요한 건 2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도 정말 2배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손절가 중요합니다. 14,000원, 52주 최고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이 종목 이미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방에 오셔서 매수가, 매도가, 그다음에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매일 오전에 라이브 단기 교육방송도 같이 받아보시고 요 종목들
공략도 매일 받아보실 분들,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확인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